로봇 강아지 심쿵. 우와, 정말 귀엽다. 눈도 땡글, 코도 땡글, 얼굴도 땡그랗네. 그래서 얘 이름을 땡글이라고 지었잖아. 나리 주위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나리를 빙 둘러싼 채 모두 한 곳을 보고 있었죠. 하은이는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보지 않고도 어떤 상황인지 눈에 빤히 그려지는 거려. 또 땡글인지 빵글인지를 공원에 데려와 잘난 척하고 있겠죠. 나리는 한 달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조그만 푸들이에요. 동글동글 말려있는 갈색 털이 아주 멋지죠? 하은아, 얼른 와봐. 우리 땡글이가 너 보고 싶어 했어. 나리가 하은이를 불렀어요. 말도 안 돼. 땡글이가 하은이를 보고 싶어 했는지 나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하은이는 못 이기는 척 아이들 쪽으로 갔어요. 우와, 글쎄 더 귀여워졌네. 하은이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땡글이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하은이 마음도 모르고 자꾸 땡글이 자랑을 하는 나리가 얄미울 뿐. 땡글이가 하은이 손을 할짝할짝 핥았어요. 간지러워. 하은이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자꾸만 까르르 웃음이 나왔어요. 벌써 4시네? 나 수학학원 가야 돼. 얘들아, 내일 보자. 나리가 땡글이를 덥석 안더니 쌩 가버렸어요. 이제 하은이가 땡글이랑 좀 놀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 날이 요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리하고 하은이는 둘도 없는 단짝이에요. 2학년 올라와서 처음 같은 반이 됐지만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 금세 친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땡글이랑 함께 있는 나리를 보면 자꾸만 심통이 나요. 자기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요. 하은이는 집에 와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삑삑삑삑삑. 저녁 무렵 드디어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가 재빨리 뛰어나갔어요. 그러고는 엄마를 보자마자 소리쳤죠. 엄마, 나도 강아지 사주면 안 돼? 내가 엄마 눈에 안 띄게 진짜 조심해서 키울게. 엄마가 신발을 벗다 말고 하은이에게 눈을 흘겼어요. 또 그 소리야? 엄마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 참. 오늘 또 나리가 잘난 척 이따만큼 했단 말이야. 하은이는 두 팔로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투덜댔어요. 그러고는 강아지처럼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며 졸랐어요. 땡구리보다 100만 배 귀여운 강아지 사주라. 그래야 나리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제발 엄마. 엄마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어요. 강아지가 뭐 너희들 자존심 싸움하는데 이용하는 장난감이야? 그리고 엄마가 개털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을 말해. 엄마는 더는 입씨름하고 싶지 않다는 듯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엄마는 다 괜찮은데 왜 하필 우리 엄마만 개털 알레르기가 있냐고. 하은이는 발을 쿵쿵 구르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철파덕 누워 두 발을 들고 하늘을 향해 마구 발길질을 했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하은이는 발딱 일어나 스마트폰을 켰어요. 그러고는 개털 알레르기 낫는 법, 강아지 싫어하는 엄마 설득하는 법 등을 검색했죠. 하지만 뾰족할 수가 없었어요. 난 너무 불쌍해. 강아지 한 마리 마음대로 못 키우다니. 하은이가 두 손을 턱에 괜 채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었어요. 그때
무언가가 하은이 눈을 확 잡아 끌었어요. 맞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은이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런 내용이 눈에 띈 거예요. 아직도 귀찮게 강아지똥 오줌을 치우고 계시나요? 혹시 개털 알레르기 때문에 걱정이세요? 이제 로봇 강아지를 키워보세요.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해드립니다. 아무리 로봇이라도 우리 집에 새 식구를 들이는 일이야. 잘 생각해봐. 너 정말 실증 안 내고 잘 키울 자신 있어? 그 귀여운 녀석이 실증이라니. 말도 안 돼. 정말 잘 키울게. 엄마, 제발 사주라. 응? 1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한 끝에 엄마는 로봇 강아지를 사주기로 했어요. 엄마 말 잘 듣겠다고 100번도 넘게 약속하고 용돈도 3달치나 깎였죠. 그래도 하은이는 하늘을 방방 날아다닐 것처럼 기뻤어요. 로봇 강아지를 주문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배달 드론이 하은이 집으로 날아왔어요. 배달 드론은 작은 상자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슝 사라졌어요. 하은아, 강아지 왔나 보다.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하며 하은이를 불렀어요. 침대에 누워 잠과 씨름하던 하은이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고는 총알처럼 밖으로 튀어나갔죠.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하은이가 두 팔로 조심스레 상자를 안고 들어왔어요. 하은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로봇 강아지는 어떤 모습일까? 땡그리보다 훨씬 귀여우면 좋겠는데. 하은이가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어요. 우와! 대박! 하은이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솜사탕보다 부드러워 보이는 새하얀 털이 로봇 강아지의 온몸을 덮고 있었어요. 두 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몸집은 무척 앙증맞아 보였죠. 로봇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을 만큼 진짜 강아지랑 똑같았어요. 바둑알처럼 새까만 눈동자가 하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눈을 뗄 수 없었죠. 역시 말티즈를 고르길 잘했어. 하은이가 빵긋 웃었어요. 땡그리처럼 후드를 고르려다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꿨거든요. 나리를 따라했다는 소리를 듣기는 싫어서요. 어머, 진짜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구나. 뭐 귀엽긴 하네. 엄마가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다 강아지를 한번 쓱 보더니 말했어요. 물론 강아지 옆에 가도 재채기는 하지 않았고요. 하은이는 사용설명서를 꺼내 대충 훑어봤어요. 배 쪽에 충격을 주지 않게 조심하라고? 배 쪽에 전원장치가 있었어요. 하은이는 얼른 전원장치를 켜보았어요. 소리가 난 것과 동시에 로봇 강아지 눈이 깜빡했어요. 우와! 움직인다! 하은이가 강아지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았어요. 말캉말캉한 살과 부드러운 털이 느껴졌어요. 강아지가 혀를 날름 내밀더니 하은이 볼을 쓱 핥았어요. 하은이는 배시시 웃음이 나왔어요. 하은아, 엄마 간다. 강아지랑 재밌게 놀아. 참, 걔 이름이 뭐니? 버터. 이름부터 지어야 하는데? 하은이가 자기 머리를 콩콩 때렸어요. 아주 멋진 이름 지어서 이따 알려줄게. 엄마, 사랑해. 하은이는 강아지를 사준 엄마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평소 잘 하지 않던 오글거리는 말까지 덧붙였죠. 강아지는 하은이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녔어요. 하은이는 일찍 출근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맨날 혼자서 학교 갈 준비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더 기분이 좋았답니다. 랄랄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방을 챙길 때 하은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어떤 이름이 스쳐 지나갔어요.
심쿵이! 심쿵이가 좋겠어! 강아지를 처음 봤을 때 심장이 쿵쿵 뛰을 만큼 설렜거든요. 하은이가 발밑에 있던 강아지를 번쩍 안았어요. 오늘부터 네 이름은 심쿵이야. 이 형아랑 앞으로 신나게 놀자. 히히. 하은이는 온종일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수업 마지막 종이 치자마자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속에는 당연히 나리도 끼어 있었죠. 드디어 하은이네 집 앞. 하은이는 아파트 4층에 살아요. 입구에 들어서기 전 하은이가 집 베란다 쪽을 흘끔 바라보았어요. 어? 하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심쿵이가 베란다 창문에 딱 붙어서서 하은이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은이랑 눈이 마주치자 심쿵이가 반갑다는 듯 멍멍 짖었어요. 어? 저기 너희 집 아니야? 너 강아지 생겼냐? 진이가 물었어요. 하은이는 나리를 슬쩍 본 뒤 자랑하듯 답했어요. 나 오늘부터 강아지 키워. 저기 보이지? 우리 귀여운 심쿵이. 너무 귀엽다. 우리 얼른 들어가자. 수연이가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그때 나리가 톡 끼어들며 분위기를 깼어요. 너희 엄마 개털 알레르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약 먹고 다 나았어. 하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개털 알레르기를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나? 나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렇대도 빨리 들어가자. 우리 심쿵이 기다리잖아. 하은이는 나리가 더 캐묻기 전에 친구들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심쿵이가 쪼르르 달려와 하은이 발밑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고 한 번씩 폴짝폴짝 뛰었죠. 만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자신을 따르는 심쿵이가 정말 예뻤어요. 친구들이 서로 심쿵이를 안겠다고 실랑이를 벌일 때면 개다리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신이 났죠. 나은이도 심쿵이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때? 땡그리보다 훨씬 귀엽지? 하은이는 우쭐우쭐해지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삐죽삐죽 자꾸 웃음이 새어나왔거든요. 요즘 하은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쌩 달려가요. 1초라도 심쿵이를 빨리 보고 싶어서요. 전에는 학교가 끝나고도 가상현실 게임방, 드론 가게, 곤충 젤리 슈퍼 같은 곳을 이리저리 기웃거렸는데 말이죠. 텅 빈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요. 심쿵이는 늘 베란다 창문에서 바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하은이를 보면 반갑게 멍멍 짖죠.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라는 걸 하은이는 심쿵이 덕분에 알았어요. 심쿵이랑 보내는 하루하루는 정말이지 꿀처럼 달콤했어요.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이 훌쩍 흘렀어요. 이거 가지고 심쿵이랑 놀면 재미있겠지? 하은이는 강아지 용품점에서 산 작은 공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노란색의 뼈다귀가 그려져 있는 말랑말랑한 고무공이었어요. 나리가 땡글이랑 공을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하은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외쳤어요. 심쿵아, 형아랑 공원 가서 놀자. 그러면서 노란 공을 마구 흔들어 보였어요. 심쿵이도 신나는지 제자리에서 펄짝펄짝 뛰었어요. 하은이는 심쿵이를 데리고 공원 한쪽에 있는 넓은 잔디밭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노란 공을 휙 던지며 외쳤어요. 심쿵아, 잡아! 심쿵이가 빠르게 내달렸어요. 그리고 금세 공을 물고 돌아왔죠. 오예, 잘한다. 역시 우리 똘똘한 심쿵이. 하은이는 심쿵이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을 쭉 맞췄어요. 노란 공이 잔디밭 이쪽 저쪽으로 싱싱 날아다녔어요.
그때마다 심쿵이는 귀신같이 공을 물고 왔죠. 심쿵이가 폴짝 뛰어오를 때마다 하음이 기분도 덩달아 붕붕 떴어요. 한참 놀고 나서 하음이는 심쿵이를 품에 안았어요. 노란 공은 주머니에 쏙 넣고요. 심쿵아, 우리 내일 또 놀자? 기분 좋게 공원을 나섰는데 저 멀리서 은색 트럭 한 대가 보였어요. 저건 하음이는 얼른 심쿵이 눈을 가렸어요. 트럭 옆면에 로봇 강아지 수거차라고 적혀 있었어요. 머리 위에는 윙 소리를 내는 막대기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어요. 꼭 피웅 피웅 무서운 레이저를 쏠 것처럼 보였죠. 하음이는 며칠 전 뉴스에서 로봇 강아지 수거차를 봤어요. 요즘 버려지는 로봇 강아지가 엄청 많대요. 로봇 회사에서는 그런 로봇 강아지를 데려가고요. 뉴스에는 그렇게 데려간 로봇 강아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나왔어요. 대부분 아주 작은 부품으로 조각조각 분해됐어요. 이전에 귀여웠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요. 조각난 부품은 다시 또 다른 로봇 강아지를 만드는 데 쓰인대요. 로봇 회사는 그걸로 다시 돈을 벌고요. 끔찍해. 하음이는 심쿵이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심쿵이는 단번에 하음이네 반 인기 스타가 됐어요. 하음이는 날마다 아이들한테 심쿵이 자랑을 하나씩 늘어놓았어요. 로봇 강아지라 그런지 심쿵이는 엄청 똘똘했어요. 하음이가 조금만 가르쳐주면 뭐든 척척 다 해냈죠. 그저께 보여준 심쿵이 영상은 아직도 인기 폭발이에요. 한쪽 귀만 쫑긋하는 강아지라니. 그걸 보고 누가 심쿵이한테 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제는 두 발로 물고나무를 서는 심쿵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역시나 아이들 반응은 끝내줬죠. 하음이는 오늘 더 놀라운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얘들아, 이것 봐. 우리 심쿵이 이제 노래도 한다? 우와, 정말? 아이들이 하음이 자리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하음이는 우쭐대며 동영상을 틀었어요. 하음이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 심쿵이가 정확히 멍멍 짖는 영상이었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강아지가 다 있냐? 이렇게 똑똑한 강아지 처음 봐. 수연이가 입을 딱 벌렸어요. 다른 아이들도 연신 대박 외쳤죠. 얼떨결에 거짓말하긴 했지만 심쿵이가 로봇 강아지라고 말하지 않은 건 잘한 일 같았어요. 안 그랬다면 심쿵이가 어려운 기술을 보여줘도 로봇이라 그렇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럼 지금처럼 친구들 관심도 받지 못했겠죠? 그때 나리가 한숨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음이가 나리에게 다가갔어요. 나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리가 말없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땡그리가 마룻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있는 사진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땡글이 어디 아파? 너 우리 땡글이가 왜 땡글인 줄 알지? 나리는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엉뚱한 걸 물었어요. 하음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리가 또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땡글이가 아니라 홀쭉이가 됐어. 전처럼 잘 뛰어놀지도 않고 이렇게 누워만 있어. 병원에 데려가 봤어?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아. 푸들이 원래 외로움을 잘 탄다더라. 하음이들처럼 나리 엄마 아빠도 두 분 다 일을 해요. 나리는 학원을 4군데나 다니고요. 그러니 땡글이 혼자 집에 있는 때가 많죠. 하음이는 문득 심쿵이가 떠올랐어요. 우리 심쿵이도 혼자 있을 때 많은데. 그러다 이내 마음을 놓았어요.
로봇이 외로움을 탈 리는 없을 테니까요. 하은이가 나리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려는데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자,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하은이는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나리한테 자꾸 눈길이 갔어요. 어깨가 축 처진 게 나리도 땡그리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 미술대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2주 뒤에 나무사랑 미술대회가 열려요. 다들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선생님 말씀에 하은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좋았어. 이번에는 꼭 대상 받아야지. 하은이는 그림을 꽤 잘 그려요. 1학년 때 열린 미술대회에서는 아깝게 장려상을 받았죠. 심쿵이가 옆에 있으면 왠지 그림도 더 쓱쓱 잘 그려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하은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요. 아, 그럼 되겠다. 토요일 아침 하은이는 나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리야, 우리 심쿵이랑 땡글이 데리고 공원 가자. 그림 도구도 챙겨와. 땡글이한테 심쿵이를 소개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았어요. 미술대회 내 그림도 그리고요. 하은이는 심쿵이랑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어요. 앞에 스케치북이랑 물감도 쫙 펼쳐놨죠. 주변을 휘휘 둘러보며 그리고 싶은 나무도 찾았고요. 얼마 뒤 나리도 땡그리를 데리고 왔어요. 땡그리는 심쿵이를 보자마자 꼬리를 마구 흔들었어요. 그러더니 심쿵이 주위를 빠르게 뱅글뱅글 돌았죠. 심쿵이도 멍멍 짖으며 펄짝펄짝 뛰었어요. 땡그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 심쿵이가 마음에 드나 보다. 응, 심쿵이도 친구 생겨서 아주 신났네. 하은이는 오랜만에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둘은 마음이 척척 통했어요. 심쿵이랑 땡그리도 서로 꼬리잡기를 하면서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둘도 어느덧 죽이 척척 맞는 단짝이 된 것 같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땡그리가 멍멍멍 마구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랑 나리가 재빨리 땡그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얘가 왜 이래? 나리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은이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심쿵이가 이상했어요. 온몸이 굳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움직임이 너무 딱딱해 꼭 삐그덕 소리가 날 것 같았죠. 하은이가 재빨리 다가가 심쿵이를 들어올렸어요. 이게 뭐야? 심쿵이 배 쪽에 더러운 똥이 묻어 있었어요. 땡그리가 실수를 한 건지 개똥처럼 보였어요. 맞다. 배 쪽은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은이는 불현듯 로봇 강아지 사용 설명서에 적힌 내용이 떠올랐어요. 덜컥 겁이 났어요. 심쿵아, 정신 차려. 하은이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심쿵이 죽은 거 아니지? 하은이가 엄마 주위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엄마가 로봇센터 안을 흘끔 보며 답했어요. 엄마는 이상해진 심쿵이를 로봇 회사로 데려왔어요. 이곳에 있는 로봇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심쿵이를 고치고 있죠. 하은이는 심쿵이가 예전 모습을 찾지 못할까봐 무서웠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은이가 거짓말했다는 걸 나리가 다 말할까봐 신경도 쓰였어요. 물론 나리는 심쿵이가 로봇이라는 걸 말하지 않기로 꼭꼭 약속했지만요. 쥐잉. 드디어 로봇센터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연구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수리는 잘 끝났습니다. 앞으로 배 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처럼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구원이 단단히 일렀어요.
하은이는 로봇센터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심쿵이가 하은이를 보고 멍멍 짖었어요. 예전에 심쿵이랑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다행이다. 하은이는 심쿵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심쿵이의 부드러운 털이 하은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 하은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 눈동자가 일제히 하은이에게 꽂혔어요. 둘씩 셋씩 모여 무언가를 수군대는 아이들도 보였어요. 하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수연이가 하은이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하은아, 너 솔직히 얘기해. 심쿵이 로봇 강아지니? 너 여태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어떻게 알았지? 하은이는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어요. 반 아이들 모두 하은이 입만 보고 있었어요. 하은이 눈길은 자연스레 나리 쪽으로 향했어요. 나리는 재빨리 하은이 눈길을 피했어요. 나리가 소문을 퍼뜨린 게 틀림없었어요. 심쿵이가 로봇인 걸 아는 사람은 나리뿐인걸요? 말도 못하는 땡그리가 소문을 퍼뜨렸을 리 없잖아요. 옆에 있던 진이도 물었어요. 말해봐. 너 진짜 로봇 강아지 키우는 거야? 일부러 숨긴 건 아닌데 미안. 하은이는 간신히 이마를 뱉었어요. 됐어. 수연이랑 진이는 실망했는지 입을 삐쭉 내밀며 팽 돌아섰어요. 아이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하은이 귀를 뚫고 들어왔어요. 로봇 강아지 사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난 척을 한 거야? 그냥 로봇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거짓말했대? 어쩐지 너무 똑똑하더라. 나는 처음부터 뭔가 수상쩍었어. 와, 박하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긴다. 하은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나리를 복도로 불러내 따졌어요. 너 내가 비밀 지켜달라고 했지? 하은아,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누구 때문에 로봇 강아지를 샀는데 이제 너하고 친구 안 해. 하은이는 발을 쿵쿵 구르며 교실로 휙 들어와 버렸어요. 하은이를 보고 수군대는 아이들보다 나리가 훨씬 더 미웠어요. 단짝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밀 하나 지켜주지 못하다니요. 하은이는 밀려오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하은이는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속이 상해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심쿵이가 하은이 방으로 쪼르르 따라 들어왔어요. 하은이는 심쿵이를 보고 손을 휘휘 저었어요. 심쿵아, 오늘은 너 혼자 좀 놀래. 하지만 심쿵이는 하은이랑 놀고 싶은지 계속 끙끙댔어요. 노란 공을 발로 툭툭 굴리면서요. 알았어, 나가자. 하은이는 심쿵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콧바람이라도 쐬면 기분이 조금 좋아질까 싶기도 했죠. 그런데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같은 반 친구와 딱 마주쳐버렸어요. 그 친구는 심쿵이를 슬쩍 보더니 옆에 있던 엄마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틀림없이 심쿵이가 로봇이라고 말하는 중일 거예요. 하은이가 거짓말했다는 것도요. 하은이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하은이는 얼른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심쿵이가 자꾸만 잔디밭 쪽으로 하은이를 이끌지 뭐해요. 하은이는 할 수 없이 심쿵이를 따라갔어요. 잔디밭에 가서 노란 공도 몇 번 던져주었죠. 그렇게 몇 번 하니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나무에 심쿵이를 묶어놓고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했어요. 심쿵이는 아쉬운지 바닥에 엎드려 노란 공만 할짝할짝 핥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나리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저쪽에서 나리가 수연이 진이랑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품에 땡그리도 안고서요. 하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친구들이랑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얼른 심쿵이를 데려가려는데 목줄이 잘 안 풀렸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은이는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와 버렸어요. 심쿵이는 나무에 잘 묶어놨으니 조금 이따 찾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은이가 막 집에 들어서는데 나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하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리하고 화해할 생각은 멸치 똥만큼도 없으니까요. 배신자 이나리, 내가 너랑 말하나 봐라. 30분쯤 뒤 하은이는 다시 공원에 갔어요. 나리의 학원 시간이 다 됐으니 지금쯤 친구들은 집에 갔을 거예요. 하은이는 아까 심쿵이를 묶어둔 자리로 곧장 달려갔어요. 어디 갔지? 심쿵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때 윙 소리를 내며 트럭이 지나갔어요. 로봇 강아지 수거차였어요. 설마 아니겠지? 불길한 생각이 하은이를 훅 덮쳤어요. 하은이는 불안함을 떨쳐내려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죠. 친구가 어디 있어? 진짜. 공원을 몇 바퀴 돌았지만 심쿵이를 찾지 못했어요. 혹시 몰라 동네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심쿵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벌써 어두컴컴해지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힘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하은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뭐해? 몇 번이나 불러도 못 듣고. 엄마였어요. 그게... 하은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심쿵이를 잃어버렸다고 털어놓았어요. 뭐? 어쩌다? 엄마가 놀라 소리쳤어요. 아까 공원에 갔다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하은이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거짓말을 살짝 보탰어요. 엄마는 잔소리를 다다다 쏟아냈어요. 그러게, 그렇게 강아지 사달라고 조르더니 고작 한 달 키우고 잃어버려? 공원에 데려갔으면 잘 봐야지. 왜 한눈을 팔아? 아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덜렁대니, 그때 또다시 나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 잔소리를 피하려고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나리 말을 듣고 하은이 눈이 커졌어요. 하은이가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심쿵이 찾았어! 하은이는 엄마랑 곧장 나리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나리 엄마가 두 사람을 맞았어요. 심쿵이 없어져서 걱정 많이 하셨죠? 아이고, 공원에 혼자 있는 걸 보고 나리가 하은이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됐나 봐요. 엄마가 하은이를 보고 살짝 눈을 흘기며 답했어요. 하은이가 심쿵이 찾으러 다니다가 전화를 못 받았나 봐요. 심쿵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하은이는 곧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심쿵이를 찾았어요. 심쿵아! 평화 왔어! 심쿵이랑 땡그리가 장난감 뼈다귀를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심쿵아! 이 형아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아무나 막 따라가면 어떡해. 하은이가 나리를 흘낏 쳐다본 뒤 심쿵이를 번쩍 안았어요. 바로 돌아서 나오려는데 나리가 하은이를 붙잡았어요. 하은아, 심쿵이랑 더 놀다 가면 안 돼? 땡그리가 너무 좋아해서. 나 국어 숙제해야 돼. 하은이가 딱 잘라 말한 뒤 휙 돌아섰어요. 뒤에서 땡그리가 앓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오는 내내 엄마는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앞으로 심쿵이 잘 봐. 네가 그렇게 졸라서 사준 건데 네가 책임을 져야지. 알았다고 엄마. 제발 1절만 해. 심쿵이를 잃어버릴 뻔한 뒤로 하은이가 놀라 거실로 달려나갔어요. 로봇 강아지니까 산책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았죠. 심쿵이는 날마다 노란 공만 할짝거렸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싱쿵이가 하은이를 계속 귀찮게 하고 있어요. 수학 숙제를 해야 하는데 싱쿵이 때문에 머릿속에서 숫자가 마구 뒤엉켰어요.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 있어. 하은이는 싱쿵이를 거실로 내보낸 뒤 방문을 꼭 닫았어요. 5분이나 지났을까요? 소리와 함께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가 놀라 거실로 달려나갔어요. 어떡해. 이거 엄마가 가장 아끼는 건데. 어떡해. 꽃병이 깨져 사방에 유리 조각이 튀어 있었어요. 하은이는 싱쿵이를 소파 위에 놓고 조심조심 유리 조각을 치웠어요. 이 사고뭉치 진짜. 엄마한테는 또 하은이만 혼날 게 뻔했죠. 싱쿵이는 귀를 축 늘어뜨린 채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어요. 뭐야, 불쌍한 척하는 거야? 내가 졌어. 하은이는 싱쿵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내일까지 미술대회 낼 그림을 그리려고 나갈 참이었거든요. 싱쿵이 혼자 집에 두고 가면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싱쿵이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킁킁거리며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엉덩이까지 실룩셀룩 흔들었죠. 하은이는 늘 가던 잔디밭으로 가서 싱쿵이를 나무에 묶어놓았어요. 또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놀고 있어. 그러고는 스케치북이랑 물감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넘게 조금씩 그린 그림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었어요. 슥슥슥슥. 오늘따라 그림도 잘 그려졌죠? 드디어 아주 멋진 나무 그림이 완성됐어요. 역시 나는 미술 천재라니까. 완성된 그림은 하은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바로 그때 싱쿵이가 쪼르르 다가오더니 물감통을 툭 건드렸어요. 안 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더러운 물이 하은이 그림 위로 주르륵 쏟아졌어요. 난 몰라. 그동안 애써 그린 그림을 싱쿵이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요. 고작 하루 남았으니 새로 그릴 시간도 모자랐죠. 이번엔 꼭 대상을 받고 싶었는데 하은이가 저도 모르게 싱쿵이를 보고 벌컥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짜증나. 이런 로봇 강아지 따위를 괜히 사서 자꾸 사고 치지 말고 저리 가. 하은이도 모르게 심한 말까지 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싱쿵이 몸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어요. 싱쿵이가 입을 딱 벌렸어요. 그 속에서 딱딱한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로봇 강아지를 폐기 처분하시겠습니까? 싱쿵아, 너 왜 그래? 하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싱쿵이 입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어요. 까만 눈동자가 하은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은이는 점점 더 뒷걸음질 쳤어요. 저리 가라고. 하은이는 뒤로 획 돌아 빠르게 뛰었어요. 갑자기 변한 싱쿵이가 낯설었어요. 조금 무섭기까지 했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온 하은이는 재빨리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책상 서랍을 마구 뒤졌어요. 분명히 여기 어디 뒀는데. 서랍 여기저기를 한참 뒤적이다 원하던 것을 찾았어요. 싱쿵이랑 같이 온 로봇 강아지 사용 설명서예요. 하은이는 빠르게 설명서를 읽다 맨 마지막 장에서 눈길이 딱 멈췄어요. 주의! 주인이 더 이상 로봇 강아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로봇 강아지를 폐기 처분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폐기 처분된 로봇은 다시 센터에서 거두어 갑니다. 하은이는 그제야 싱쿵이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어쩌지? 하은이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지금이라도 싱쿵이를 데려와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도 예전 모습을 되찾지 못하면 어쩌죠? 어차피 이제 심쿵이를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못해요. 집에서 사고만 퉁퉁 치는 심쿵이가 살짝 귀찮아지려던 참이었죠. 몰라. 몰라. 누가 로보센터에 데려다 주겠지 뭐. 망가진 건 아니니까 지난번처럼 잘 고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좋은 주인을 만나면 심쿵이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은이는 골치 아픈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하은이는 아까부터 계속 울리는 스마트폰이 신경 쓰였어요. 가뜩이나 머릿속이 복잡한데 나리까지 귀찮게 하니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하은이는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버렸어요. 늦은 밤이 돼서 엄마가 집에 왔어요. 피곤하다. 그런데 심쿵이는 왜 안 보여? 하은이는 심쿵이를 버리고 온 걸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또 책임감이 없다느니 쉽게 실증을 낸다느니 잔소리 폭탄이 날아올 테니까요. 하은이 입에서 거짓말이 또 술술 나왔어요. 학교 갔다 왔을 때부터 안 보였어. 혼자 밖에 나갔나 봐. 아까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 너 베란다 창문 제대로 안 닫고 나간 거 아니야? 그랬나? 하은이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엄마가 눈을 뾰족하게 뜨고 하은이를 쳐다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갸웃했죠. 그래도 혼자 밖에 나가진 않았을 텐데. 무슨 오류라도 일으킨 건가? 심쿵이 엄청 똑똑하잖아. 집에 다시 잘 찾아오지 않을까?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은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려나? 그래, 좀 기다려보자. 늦게까지 이랬더니 엄마도 피곤하다.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심쿵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은이는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심쿵이는 어떻게 됐을까? 로보센터에서 알아서 잘 데려갔겠지? 막상 심쿵이가 옆에 없으니 마음속에 걱정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어요. 잔디밭 위에 홀로 남아있던 심쿵이 얼굴도 자꾸 떠올랐죠. 하은이는 심쿵이 이빨 자국이 난 노란 공을 만지작거렸어요. 심쿵이 안고 자면 잠이 잘 오는데. 하은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억지로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했죠. 다음날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심쿵이 집을 힐끗 봤어요. 심쿵이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다. 로봇강아지 회사에 항의 전화라도 해볼까? 하지마 엄마! 하은이가 재빨리 엄마를 말렸어요. 왜? 지금까지 안 돌아오는 거 보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뭘. 아니야, 됐어. 안 그래도 자꾸 사고만 치고 귀찮았는데 잘 됐지 뭐. 얘가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니 그새 실증 난 거야? 아유. 엄마가 혀를 길게 찼어요. 그러고는 집을 나설 때까지 잔소리를 줄줄줄 늘어놓았죠. 하음아,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나 할 말 있어. 학교가 끝나고 나리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제도 자꾸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더니 말이에요. 하은이는 최대한 쌀쌀맞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나 할 말 없거든? 그러고는 팽 돌아 빠르게 걸었어요. 어느새 집 앞에 다다랐어요. 하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베란다 창문에 눈길이 갔어요. 하은이를 기다리며 멍멍 짖던 심쿵이는 이제 없었어요. 하은이는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은이는 한숨을 푹 내쉰 뒤 혼자 간식을 챙겨 먹었어요.
심쿵이가 있었으면 자기도 달라고 폴짝폴짝 뛰었을 텐데 먹지도 못하면서. 하은이는 혼자 숙제를 했어요. 지금쯤 심쿵이가 놀아달라고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을 텐데. 하은이는 혼자 TV를 봤어요. 나랑 같이 TV 보면서 심쿵이가 내 볼을 막 핥았을 텐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늘 혼자 하던 일이었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자꾸만 심쿵이 생각이 났죠. 심쿵이는 혼자 뭐 했을까? 엄마 아빠가 출근하고 하은이도 학교에 가면 심쿵이도 이렇게 텅 빈 집에 혼자 있었던 거잖아요. 문득 심쿵이도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하은이처럼요. 그래서 맨날 베란다에 나와서 나오기만 기다렸나? 우울증에 걸렸다는 땡그리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은이는 몰랐어요. 로봇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은이가 자기를 귀찮아한다는 걸 심쿵이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걸요. 로봇 강아지를 폐기 처분하시겠습니까? 하은이를 바라보며 묻는 심쿵이 얼굴이 눈앞에 아릿거렸어요. 심쿵아. 하은이는 가만히 심쿵이를 불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일주일 뒤 하은이는 오랜만에 공원에 나갔어요. 심쿵이 생각이 날까봐 요즘 통 공원에 가지 않았거든요. 하은이는 주머니 속에 넣어온 노란 공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걸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잔디밭 쪽으로 걸음이 이끌렸어요. 그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획 돌렸어요. 호! 하은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눈앞에 심쿵이가 있었어요. 새하얀 털에 자그마한 말티즈. 아무리 봐도 심쿵이가 틀림없었어요. 심쿵아! 하은이가 심쿵이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심쿵이는 하은이를 쏙 피해 다른 쪽으로 가버리지 뭐예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나리랑 땡그리가 있었어요. 하은이가 얼빠진 표정으로 물었어요. 심쿵이가 너랑 같이 있어? 나리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게... 나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하은이가 몰랐던 지난 일주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은이가 심쿵이를 공원에 버려두고 온 날, 나리는 로봇 강아지 회사에 갔어요. 땡그리가 심쿵이랑 잘 노는 걸 보고 로봇 강아지를 사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로봇 수거차에 실려온 심쿵이를 만난 거예요. 이상해진 심쿵이를 보고 나리는 바로 하은이한테 전화했지만 하은이는 받지 않았고요. 로봇 회사에서는 심쿵이를 곧 폐기 처분한다고 했어요. 주인이 버린 강아지는 그렇게 한다면서요. 주인이 버렸다고요? 나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심쿵이가 폐기 처분되는 걸 두고 볼 순 없었어요. 나리는 심쿵이를 고쳐서 데려가자고 엄마를 졸랐어요. 땡그리도 심쿵이를 좋아하잖아요. 나리도 그새 심쿵이랑 정이 들었고요. 너한테 진작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가 계속 나를 피해서 얘기 못했어. 미안. 나리가 오히려 하은이에게 사과했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왜 심쿵이를 버린 거야? 혹시 나 때문이야? 그 순간 하은이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하은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너 때문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하은이를 올려다보는 심쿵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리가 아니었다면 심쿵이는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렸을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심쿵이를 쓰다 질리면 버리는 장난감처럼 여긴 게 너무 미안했어요. 늘 자기 옆에 있어준 심쿵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도 모르고서요. 하은이는 나리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심쿵이 살려줘서 고마워. 나리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우리 땡그리가 심쿵이랑 단짝이 될 인연이었나 보다. 너랑 나처럼. 하은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여전히 단짝이라고 말해주는 나리가 고마웠어요. 나리는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말을 이었어요. 참, 심쿵이가 로봇이라고 소문낸 거 나 아니야. 그날 공원에 우리 학교애가 있었나 봐. 하은이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여태껏 나리를 오해한 거예요. 아, 그리고 심쿵이는 리셋돼서 예전 기억은 못한대. 그래서 너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나는 괜찮아. 심쿵이한테 좋은 친구가 생겨 정말 다행인걸요? 이제 심쿵이 옆에 하은이 자리가 없다 해도 말이에요. 나 이만 가볼게. 학교에서 보자. 하은이는 나리한테 인사를 건넨 뒤 뒤로 돌아섰어요. 그러고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하은이 주머니에서 노란색 공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그 순간 심쿵이가 힘차게 짖더니 공을 입에 물고 하은이에게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은이를 올려다보았어요. 심쿵아. 하은이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은이는 철퍼덕 주저앉아 심쿵이 목을 꽉 끌어안았어요. 심쿵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심쿵이가 하은이 뺨을 부드럽게 핥았어요.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하은이랑 나리는 심쿵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죠. 하은아, 우리 잔디밭 가서 놀자. 넷이 같이. 하은이 눈이 커졌어요. 잠시 멈칫하던 하은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자. 하은이랑 나리, 심쿵이랑 땡그리는 짝을 이뤄 힘차게 달렸어요. 따스한 햇살이 넷의 뒷모습을 가만히 비춰주었어요.